요건 또 반대의 경우죠. 자, 인물을 갖다가 반대로 사물로 바꿔놓는 경우죠. 사물로. 그러면 사물로 바꿔놓으면 대표적인 게 뭐죠? 태몽표상 같은 데서 그렇죠. 태몽표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뭐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태몽표상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꼭 동물, 식물로만 등장되는 게 아니죠. 산이나 호수, 뭐가 됩니까? 산이나 호수, 아니면 자연물, 아니면 서적, 옷, 거울, 유모차,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로 될 수 있어요. 뭐 그림의 태몽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책, 뭐 지팡이, 뭐 여러 가지죠. 아주 신발 태몽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사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 인물을 사물로 바꿔놓기다. 자,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 여기 만들어진 얼마 안 된 무덤의 구멍을 막았어요. 무덤의 구멍을 막았는데 현실에서는 산모의 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산모의 장이 터졌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무덤의 구멍을 막았는데 이것이 산모의 장이 터졌다. 자, 사물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갖다가 인물로 된 거죠. 여기 지갑, 생물,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로 갖다가 바꿔진 경우죠.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로 갖다가 바꿔진 경우.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일거리 대상을 한번 생물로 바꾸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을 사물로. 어떤 사람의 꿈에 창고 안에 있던 벼가 쌀과 해바라기 씨로 변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출판된 책이 이론과 설명으로 나눠지는 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가 쌀과 해바라기로 바뀌었는데 책이 이론과 설명의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일거리 대상이 사물로 바꿔졌다는 거죠. 자, 김치통이 녹아내리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어찌 됐습니까? 사물, 부동산 계약이 파기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표상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기법으로 표상의 변화인데 이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징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가 그러니까 표상의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의 변화, 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 위가 변했다죠. 전, 이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위가 변했다. 즉 A가 B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하나의 입장에서 변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표상의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은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꿈속에서 그러한 전이가 일어나니까 똑같죠. 냄새나는 큰 돼지. 요게 사람으로 변했어요. A에서 B로 변했으니까 전이가 일어났는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납고 냄새나는 돼지가 방 안에 들어온 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게 없이 되는 보통 꿈에서는 이게 없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꿈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납고 냄새나는 큰 돼지가 변한 꿈, 그러니까 돼지가 들어온 꿈 이렇게 되면 어찌 됐습니까? 변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때 돼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는 걸 여태까지 여러분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서
힌트가 되죠. 오히려 이 전이의 이런 꿈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 돼지는 바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탐욕스러운 또 못된 냄새가 난다니까 탐욕스럽고 못된 놈이 방문할 것을 찾아올 것을 보여주는 꿈이죠. 그래서 꿈의 실현에서는 이렇게 실현이 됐다. 자, 현실의 꿈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됐느냐? 현실에서는 억세고 돈 많으며 세도가 당당한 소문이 나쁜 놈이 인격자인 척하고 집에 찾아오는 일로 실현이 됐다. 결국은 세도가 당당하고 소문이 나쁜 인격자인 척하는 놈이 냄새나고 사나운 돼지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이 되는 꿈은 오히려 더 꿈을 해몽하기에 좋다고 봐야죠.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벌써 딱 보면 나오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꿈이다. 아주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비행기가 한 수 더 위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보상받아야 얼마 못 받죠. 근데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보상도 많이 받고, 자동차는 구멍가게, 비행기는 큰 회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소규모 가게나 슈퍼를 갖다가 운영하다가 비행기를 갖다가 운행한다고 하면은 커다란 회사나 단체를 갖다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A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 이런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꿈은 더 해몽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표상의 변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태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몽에서도 표상의 변이를 통해서 운명의 길을 상징적으로 예지해요. 근데 이때 A에서 B로 간다고 할 적에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길로 나아가는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 처음에 나와 태어났을 적에 처음에 꿈에는 고양이였는데 나중에 호랑이로 변했더라.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고양이니까 보잘것없는 인물에서 호랑이로 변했다.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이가 이루어진 거는 차라리 꿈해몽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안 좋은 사례지만은 좋지 않은 일인데, 뱀을 난도질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태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태몽인데 하반신에 피가 났다. 이런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여아가 중년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 뱀이 바로 태몽 표상인데 여기에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100% 태몽이다. 또 태몽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뱀은 사람이로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반신에 피가 나니까 하반신을 다치게 되는 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역시 또 같은 사례인데, 처음에 작은 벌레였던 것이 여러 차례 변해하면서 큰 동물로 변했다. 이런 태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벌레였는데 점차로 커다란 동물로 변하는 태몽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보잘것없지만 점차 능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이제 예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조그만 자라이던 게 커다란 거북이로 변했다. 그러면은 미약한 인물에서 유명인사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끼 사슴 한 마리요. 그런데 이 황금 사슴으로 변했다. 요게 참, 그러니까 표상에 전이가 일어나고 있죠. 사슴 한 마리였는데 이게 황금 사슴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장차 부귀로운 존재가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황금 사슴으로 변했다. 자, 뭐 유사한 예가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가 되거나 이건 이해를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살펴보죠. 자, 요거 누구의 태몽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누구의 태몽살까요? 붕어가 비단잉어로 변해서 제주를 넘는 꿈이다. 제주를 넘어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제주를 넘어서 품에 안긴 꿈이요. 이거 이제 태몽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오묘한 그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붕어가 비단잉어로 변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표상의 변이가 일어났죠. 그런데 붕어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비단잉어가 몇 배로 좋은 거죠. 근데 요 놈이 비단잉어로 변하면서 공중에서 폴짝 덤블링을 하더랍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더니 어머니 품에 안긴 태몽을 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요거의 태몽이 바로 누구죠? 양학선 선수. 그 뭐 신기술을 갖다가 체조 금메달 양학선의 어머니 태몽 꿈이죠. 그러니까 양학선의 태몽이 되는데 이 참 양학선 기술을 갖다가 개발했을 정도로 그런데 참 태몽이 신기하죠. 어떻게 어릴 적에 붕어에서 비단잉어로 갖다가 폴짝 변해서 이 비단잉어가 이렇게 한 바퀴 덤블링을 해가지고 안기더라. 기계체조 선수가 됐다. 참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태몽 속에 어떻게 체조 선수가 될 인생길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변하는 거. 근데 여기 그 대에서 이걸 하나 제가 꼭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그 양학선 선수가 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학선은 방송에서 말하기를 비단잉어가 제주를 넘어서 나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점차 갈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제 키는 안 컸다고 말하는데 이는 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점점 커진다는 게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걸 갖다가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학선 선수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점차 커진다고 했으니까 점차로 역량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몽 표상도 그렇고 일반 표상에서 꿈은 반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키가 작아져서 조그맣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근데 꿈에 자신이 이렇게 그냥 커지면서 거인이 되는 꿈을 꿨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걸 뜻하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대로. 만약에 자신이 장님이 되는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되고 좀 안 좋은 여건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갈수록 뭐 물고기가 커졌다. 그것은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참 양학선 선수의 태몽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참 이렇게 절묘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붕어가 비단잉어로.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태몽 표상도 조은숙 이쪽에 뭐 안에 내용이 있는데 예쁜 강아지가 여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만 보고도 태몽 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예쁜 강아지가 뭐 나타난 꿈만 해도 되는데 여자로 변했으니까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예쁜 강아지의 상징에서 태어날 아이가 여아이거나 여성적인 성품일 수 있어요. 예쁜 강아지. 만약에 남자애가 나온다면은 그 남자는 꽃미남이죠. 꽃미남. 그러니까 예쁜 강아지니까 여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남자라면은 아마 보통 여성들